안녕하세요. 퍼스널 스마일 디자이너 소피입니다. 제가 평소 이중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중턱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이중턱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대답해 드리려고요. 이중턱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넘치는 살과 약해진 근육이에요. 개선을 위해서는 바른 자세와 목 주위 근육 밸런스, 그리고 붓기와 노폐물을 빼주는 마사지가 중요해요. 다이어트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다이어트 없이 바른 자세와 근육 운동, 그리고 마사지만 해주어도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세요. 지금 엑스레이는 턱 밑 근육 운동과 림프절 마사지를 3주 정도 하신 분이에요. 다이어트를 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턱 밑 피하 지방은 그대로지만 턱 라인이 붓기가 빠지면서 탄탄해지신 게 보이시죠? 그러니 다이어트하고 턱 밑 운동할게요 하면 언제 시작할지 몰라요. 지금 당장 턱 밑 근육 운동부터 시작해주세요. 제가 이전에 올린 이중턱 스트레칭 영상을 보면 턱 밑 근육 강화와 림프절 마사지에 대해 자세히 나타나 있으니 보시고 따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하신다고 빗살 무늬 토기 같은 V라인 되기는 힘들어도 확연하게 턱 밑 라인이라든지 탄력 같은 게 달라지신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말랐다고 이중턱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골격적 요소라든지 나쁜 자세, 유전 등에 의해서 살 찌고 안 찌고와 무관하게 이중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먼저 골격적으로 무턱인 경우도 이중턱이 생기기가 쉬워요. 턱 밑 공간이 좁잖아요. 그만큼 지방이 쌓이기 쉬운 거죠. 그래서 반대로 주걱턱이신 분들은 이중턱이 상대적으로 덜 생기게 돼요. 또 말라도 자세가 안 좋은 경우에도 이중턱이 생기기가 쉬워요. 우리 거북목이라 그러죠? 이렇게 앞으로 쏙 내미는 자세. 이런 자세일 때는 아래 턱 밑 근육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지방이 쌓이기가 쉬워요. 비슷하게 턱 밑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이중턱으로는 양악수술 같은 턱 수술을 하였다든지 아니면 노화에 의해서도 근육이 약해져서 이중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근육의 부착 자체가 턱 라인이 없이 일자로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턱 라인 자체가 잘 생기지도 않고요. 아쉽게도 근육 운동의 효과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우선 나이가 들면 호르몬의 변화로 근육은 빠지기 쉽고 지방은 쌓이기 쉽게 변해요. 또 턱 밑을 받쳐주는 근육도 나이가 들면 점점 느슨하고 약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해진 근육에 지방이 쌓이고 거기다가 늘어진 살까지 합쳐지는데 턱 밑 공간은 좁으니까 이중턱으로 나타나기가 쉬운 거죠.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턱 밑을 이루는 근육들은 삼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알약을 삼키기 힘들어졌다 그러면 이 근육이 약해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중턱 예방 운동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돼요. 턱과 관련된 수술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중턱과 관련된 수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자면요. 먼저 당장 수술 후에 턱 밑 공간이 좁아져서 이중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걱턱이 심했는데 양악수술을 했다라든지 사각턱 수술을 한 경우에는 당장 뼈가 줄어들게 되는데 살은 남게 되고 남는 살들이 이중턱으로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면 턱 밑 공간이 좁아지지 않더라도 턱 밑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 과정 중에서 턱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당장은 이중턱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약해지면서 늘어지게 되고 이중턱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술 후에 코골이가 심해졌다라든지 알약을 삼키기 힘들어졌다면 이 턱 밑 근육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재활의 개념으로 턱 밑 근육 운동 따로 해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살이 찐 것도 아닌데 이중턱이 갑자기 생겼다면 자세를 체크해 보셔야 되세요. 앉아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일이 많은 현대인들, 특히 스마트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중턱이 되기가 쉬워요. 전방경사된 자세 때문인데요. 이 전방경사된 자세는 우리 흔히 거북목이라고도 부르는데 어깨랑 귀를 기준으로 귀가 어깨보다 앞으로 나온 경우는 전방경사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면 뒷목은 뭉치게 되지만 반면에 이 앞쪽 턱 밑 쪽에 근육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점점 이중턱이 되는 거죠.
실제 병원에서 교정 환자들 진단일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2010년 정도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부터 거북목인 분들, 이중턱인 분들 너무 많이 늘었어요. 틈틈이 자세를 바로하고 거북목 예방하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조만간 거북목 예방하는 운동에 대해서도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환자분들 대상으로 교육해보면 아무리 턱 밑 근육이 약한 분들이라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자유자재로 턱 밑 근육을 조이는 데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주위 사람들이 확연하게 느낄 만큼 턱 라인에 변화가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만에 턱 라인의 변화를 느끼기도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으니 아직 시작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주세요. 제가 처음 턱 밑 근육을 조이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야지 하고 찍은 게 아니라서요. 엑스레이만 봤을 때는 2달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 제가 턱 밑 근육의 변화를 느낀 거는 2주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양심 고백을 하자면 제가 애프터 사진으로 찍은 엑스레이는 턱 밑 근육을 바짝 조인 상태로 찍은 엑스레이거든요. 평소에는 저 정도까지 턱 밑이 올라가 있진 않아요. 이두박근 포즈도 이렇게 하면 튀어나오지만 힘 빼면 그만큼 안 나온 거랑 똑같긴 한데요. 그래도 적어도 운동하면 탄탄해지는 탈 라인하고 마찬가지로 이 턱 라인이 확연히 탄력 있고 샤프해진 거는 맞아요. 평소 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소리를 낼 때 혀가 입천장 치는 부위 있죠? 딱 거기일 필요는 없는데 그 근방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턱 밑을 조일 때 혀의 위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실 딱히 정해진 올바른 위치는 없어요. 그냥 혀 근육과 턱 밑 근육이 연결된 걸 이용해서 혀 근육이 위로 올라가면 턱 밑 근육이 같이 올라가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혀가 위로 올라가는 힘만 주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근육의 주행을 생각했을 때 혀끝만 입천장 앞쪽에 살짝 대는 것보다 혀 앞에서부터 중간 뒤쪽까지 넓은 면이 입천장 뒤쪽의 넓은 면을 꾹 눌러준다 생각하고 올려주는 것이 턱 밑 근육이 더 자극이 돼요. 또 가만히 정면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고개를 들어주는 것이 더 근육에 자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고 혀 전반적으로 뒤쪽에다 꾹 눌러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나중에 적응하게 되면 굳이 고개를 들지 않아도 되고 혀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턱 밑을 조이는 데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고 본인은 턱 밑 조이는 위치가 앞쪽에 있다, 옆쪽에 있다, 뒤쪽에 있다 그러시면 본인의 편하신 대로 바꿔서 하셔도 괜찮으세요. 원칙적으로 숨 쉬는 길하고 침 삼키는 길은 별개예요. 그래서 턱 밑을 다 조여서 혀가 전체가 입천장을 다 메운다 할지라도 코로 숨 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야 돼요. 평소 구호흡이 있는 분들은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숨이 막힐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근육 운동을 한다 하여서 숨 쉬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혀와 턱을 조이는데 너무 의식하다 보면 힘이 너무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숨 쉬는 게 어색해져서 어떻게 숨을 쉴지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기본 자세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되세요. M 소리를 내면서 치아를 벌린 상태에서 입을 살짝 다물고 그 상태로 코로 천천히 숨을 쉬세요. 그 상태에서 혀끝만 살짝 입천장에 대고 코로 천천히 숨 쉬어보세요. 이게 적응이 되면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너비를 조금씩 넓혀보는 거예요. 이렇게 적응하다 보시면 어느 순간 혀가 입천장 전체를 닫더라도 코로 숨 쉬는 게 어색하지 않으실 거예요. 통증이 있으시면 당장 운동을 중단해 주세요. 이 운동을 제대로 하면 통증이 있을 요소들이 전혀 없는데요. 그런데 턱 밑을 조일 때 과하게 입을 다무는 힘이 들어가거나 턱 밑이 뒤로 밀리는 힘을 받으면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잘못된 자세니까 당장 중단해 주세요. 내가 통증을 이기고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면 할수록 턱에 무리가 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일단 통증이 있으면 그만두시고 턱과 근육을 쉬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돼요.
림프절 마사지 할 때 너무 강한 힘으로 줄 필요 없어요. 그냥 흐름이 좋게 할 정도로 부드럽게 자극을 하면 되고요. 너무 강한 힘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한 힘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뾰루지가 생긴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얘기를 들어본 게 있어서 여러 논문을 찾아봐도 지지할 만한 레퍼런스가 따로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한테 문의해 봤는데 본인도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게 맞다라고 말할 요소들은 아직 입증된 게 없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뾰루지가 생긴다. 그건 본인에게 맞지 않는 거니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중턱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어요. 댓글로는 사진이 첨부되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 준비했는데 좀 더 이해가 잘 되셨나요? 또 궁금하신 사항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모아서 이런 Q&A 영상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깨 내리고 턱 밑 조이고 광대 스마일 안녕.